반갑습니다. 여기는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부부 관계도 제대로 짚어보고 지나가자. 피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제대로 짚어서 제대로 된 관계, 제대로 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이래서 만든 코너이고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그 솔루션 편 2번째입니다. 남편은 마징가 제트 다루듯 다루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같은 여자 형제, 자매 사이인데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코피 터지는 쟁탈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남자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 두 형제가 아주 코피 터지는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동생 라헬은 매력적인 외모와 몸매의 소유자, 천상 여자, 딱 보기에도 호감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관심과 열정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겉보기에 이미 핸디캡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수두분한 스타일이었고 대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처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레아였기 때문에 레아는 라헬처럼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보다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조금씩 끌어들여 오고요. 마침내는 둘 간의 경쟁에서 승자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끌어오는 방식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들의 출산입니다.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돼 있고 이 아들은 그 집안의 대들보와 같고 기둥과 같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많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의 힘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아주는 여자는 그 집안의 힘을 세워준 고마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들을 많이 낳아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은 연거푸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당연히 입증하고 남편에게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키고 동생에게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 낳기 경쟁은 각자가 데리고 있는 요종들까지 동참을 시켜서 아주 치열한 경쟁에 돌입을 하는데요. 그 덕분에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하는 12지파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언니와의 경쟁에서 자기 분을 못 이긴 라헬은 도중에서 일찍 죽고 맙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레아의 차지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되고 나중에 무덤에 묻힐 때 남편의 옆자리에 묻히는 대상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고요. 또 낳은 아들들의 이 지파 속에서 역할들도 훨씬 더 입지가 높고 굳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처음부터 동생 라헬에 비해서 미모도 딸리고 몸매도 딸리고 이 총에도 딸리는 그런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그래서 마침내는 사랑을 쟁취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혼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결혼하는 여자는 남편을 반드시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대리 배우자로 있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것을 이유로 남편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바가지 긁어대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거, 박대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현명한 처사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면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고 어쨌거나 남편은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되고 어쨌거나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챙겨와야 됩니다.
잘만 다루면 엄청난 편리와 혜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남편은 마징가 Z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징가 Z 다루듯이 남편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마징가 Z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보이지 않는데 평소에는 수영장 밑에 숨겨 놓았다가 이 아수라 백작이나 이 외적이 침범에 들어오면 그때 수영장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밑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했을지라도 그 상태에서는 적군이 쏜 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쇠돌이가 작은 비행체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징가 Z 근처로 딱 가면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이 작은 비행체가 도킹을 합니다. Fired on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마징가 Z에서 눈이 빛이 쫙 나오면서 그때부터 천하무적이 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여자의 행복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파일드 온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남자의 머리에 올라타서 마징가 Z의 머리에 올라타서 조종관을 잡은 존재는 천하무적이 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는데 조종관에 올라타지 못하고 작동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여자는 이 작동도 안 되는 마징가 Z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고 그 밑에 깔려서 죽거나 아니면 평생 작동시키려고 애만 쓰다가 볼일 다 봅니다. 제대로 된 혜택과 제대로 된 어떤 권리와 제대로 된 누림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룰 때 마징가 Z와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면 남자는 키워서 잡아먹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 키우려면 제대로 키워야 되고요. 사실 키운다는 말은 어리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결혼하고 보니까 어린 것은 고사하고 아예 부화가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 수준이 영아기 수준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화도 안 된 알부터 품어야 될 상황이지만 어차피 품어야 될 상황이라면 찐득하게 품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닭은 21일 동안 알을 품었다가 병아리가 되어서 부화되게 만들고요. 이 남극의 펭귄들이 알을 품는 과정을 보면 참 정말 지극정성인데 경외심까지 들게 할 정도입니다. 자, 품는 과정이란 대상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시키지 않고 원하는 것을 알아서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충분히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 무장 해지하고 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한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어떤 경계심도 품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수를 해도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조금만 해도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고 격려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신이 유능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남자는 제대로 나하고 연결되었고 파일드 온 되었고 여자는 그때부터 조종관을 잡았기 때문에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이 안 되면 수컷은 언제라도 자기 엄마 품을 찾아서 되돌아가는 존재가 되거나 또 다른 엄마 가슴을 대용할 다른 가슴을 찾아 떠납니다. 그것도 못하는 수컷은 알코올이란 연료를 계속 주입을 시키거나 구름 과자를 평생 손에서 못 놓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이 낳은 아들과 데리고 온 아들이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 데리고 온 아들을 먼저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데리고 온 아들이 낳은 아들을 잘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게 되는데요.
그러니 그때 잔소리하거나 떽떽거리고 그러지 말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내가 또 다른 엄마임을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남편의 어린애 같은 요구, 황당한 요구들도 두말 않고 흔쾌히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게 마징가 Z의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이고, 마징가 Z의 파일드 온대에서 조종간을 잡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어머니의 정서적 남편, 대리 배우자 남편,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 솔루션 두 번째, 남자를 마징가 Z 다루듯이 다루어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